지난번에 저희가 그 annotating genomic ranges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genomic ranges 그 함수들을 써가지고 그 range에 대한 annotation 했고, 사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그 특히 SNP 같은 베리언트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 그 annotation 했었습니다. annotating variance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다뤘었는데, 그래서 그 베리언트가 그 VCF 파일 하나에서 얻어가지고 리드 VCF에서 VCF 파일 읽은 다음에 그 RS 레퍼런스 시퀀스들에 대해서 그 난 시노니머스인지 코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심화된 그런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서 annotating genomic variance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VCF 파일을 읽는 것이 되겠죠. 읽고 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읽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을 이제 애노테이션을 하고, 특히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스위프트나 폴리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또는 앙상블에서 제공하는 베리언트 이펙트를 이제 프리딕트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이 베리언트들을 애노테이션하는 그런 작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에 들어가 보면 이 워크플로우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런 많은 기능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로켓 베리언스라든지 그래서 뭐 엑선 인트론, 스프라이트 사이트 뭐 이런 거라든지 프레디코딩 이런 것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또 기본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워크플로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그 바이오시 함수를 써가지고 밑에 나오는 내용처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언트 애노테이션 대문자인데요. 이게 없으면 여기 요 함수들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오시 라이트 그 다음에 variant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밑에 이런 뭐 이 세 가지는 이미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베리언트 애노테이션하고 이 두 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시작하셔놓고 먼저 그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TRPV라는 유전자가 있네요. 트랜스젠 리셉터 포텐셜 아밀로이드라는 그 유전자들이 이 유전자들이 이제 패밀리로 있는데 얘네들이 크로모솜 17번에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VCF 파일에서 이제 그 부위만 읽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보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 세트는 그 요 CGDB17이라는 그 패키지를 또 바이오시 라이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VCF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CGD-V17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mplete Genomics Diversity Panel이라는 그 데이터 세트인 것 같습니다. Complete Genomics라는 그 시퀀싱 회사가 있었죠. 지금도 그 회사는 일루미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퀀싱 기법을 쓰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BGI에 팔렸습니다. BGI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런 데이터 세트인 것 같습니다. 그 46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7번 염색체 데이터만 이제 줄여놓은 그런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이제 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설치를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아까 보니까 300메가쯤 되는 것 같아요. 290메가인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설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이 라이브러리 7, CGDB17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가 됐다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에다 설치했더니요, USR 로컬 라이브 R, 그 다음에 사이트 라이브러리 밑에 이제 이런 폴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작아서 글씨 좀 켜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파일 이렇게 깔린 위치가 이제 제 경우는 이제 이런데요. 여기에 CGDB17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VCF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이제 그 VCF 파일이 이제 2개가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열어보면 이게 VCF 파일인데 VCF 파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헤더가 쭉 있죠. 샤프가 2개 나오고 쭉 헤더가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컨티그 해가지고 1번부터 아이디가 1번 염색체는 뜻이죠. 그 다음에 22번 XY 미토콘드리아까지 이제 이렇게 있고 어셈블리가 이제 B37 여기 B37이라는 거는 이제 HG19이라고도 불리우는 GRGS37하고 같은 버전이 되겠습니다. 주로 1000 지놈 프로젝트에서 썼던 그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info라는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mat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info라는
어, 필드는 이제 실제 여기 이제 베리언트들이 나올 때 이게 하나의 베리언트죠. 여기까지가 17번 인색체에 베이스 포지션은 1번 거기에 이제 그 레퍼런스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마 딜리션인가 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포 필드의 이제 값이 ns equal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맷 필드에 이제 요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GS 요 샘플, 그 샘플의 상황은 여기서부터 요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포 필드에 이 첫 번째 거에는 ns equal 1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번째 거는 ns dp db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ns라는 거는 여기 위에 보니까 ns는 number of samples with data 그런 뜻이 됩니다. 샘플 지금 하나 어차피 한 샘플이니까 이건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DP라는 것이 나오네요. DP는 토탈 뎁스예요. DP는 토탈 뎁스.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거 보니까 DP가 12예요. 뎁스가 12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포에는 뭐가 있냐면 DB. DB라는 거는 DBSMP 멤버십. 빌드 130이니까 만약에 DB라고 써있으면 그거는 DBSMP의 DBSMP 빌드 131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리언트는 NS equal 1 이렇게만 되어 있고 다른 게 없잖아요. 뎁스도 지금 없고 그 다음에 DB란 말도 안 써있으니까 DBSMP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여기 DB가 써있죠. 따라서 얘는 DBSMP에 있는 거고 실제 ID도 이 경우는 RS 넘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DBSMP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DB가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NS 이런 경우 봐도 뎁스가 14인데 DB란 말이 안 써있죠. 따라서 이거는 DBSMP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ID도 RS 넘버가 안 써있어요. 딱 들어서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VCF 파일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노타입은 어떻게 되냐? 지노타입은 이제 여기 보면 제로, 바, 그 다음에 더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슬래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슬래시가 있는 경우는 지노타입이 지금 여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GT 콜론 GQ 콜론 HQ 콜론 RMSK 콜론 뭐 이런 식으로 콜론으로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GT는 제로 슬래시 덕트가 GT에 해당하겠죠. 지노타입. 그 다음에 GQ에 해당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제로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Q는 여기 31.0 이것이 HQ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MSK는 그 뒤에 나오는 거니까 P 마스커인가 봐요. R로 뭐 저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R로 SG R로 9.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RMSK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R 코베리언트가 0.92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CPD가 N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RMSK, R 코베리언트 이런 것들이 뭔지 알려면 이 파일을 위로 올라가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GT는 지노타입이고 GQ는 지노타입 퀄리티예요. 그다음에 DP는 리드 뎁스고 HDP는 해플로타입 리드 뎁스고 HQ는
해플로타입 퀄리티고 PS 페이스 못 봤어요. G mRNA RMSK는 오버래핑 리피츠가 있으면 리피츠에 이제 어떤 리피트인지 알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 써 있는 거는 아마도 그 스코어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세그 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버래핑 세그먼트 디플리케이션이다. R-CoV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렐러티브 커버리지다. CPD는 콜드 플로이디. 플로이디가 다이플로이드냐, 헤플로이드냐,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이 값이 숫자,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자로 스트링인데 한 글자짜리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N 이렇게 끝나 있네요. N.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VCF 파일인데 이 파일을 이렇게 주면은 CGDB17 패키지에 VCF 폴더 안에 요 파일 이름을 요 파일 이름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시스템 폴더에서. 시스템 폴더라는 것이 이제 바로 R이 깔려 있는 그 폴더 중에서 패키지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이걸로 하시고 폴더는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은 이걸로 그 파일을 찾아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바로 이건데요. 이 화면이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하면 정리됩니다. 파일 이렇게 쳐보면 위치가 나오죠. USR 로컬 라이브 R 사이트 라이브러리 CGDB17 VCF 그 다음에 이제 그 NA 해갖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로케이션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캔 VCF 헤더라는 이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써주면 그 VCF 파일에서 헤더 부분만 이제 스캔을 해서 다른 건 아니고 VCF 파일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몇백만 그 베리언트가 찾아졌다 그러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스캔 VCF 헤더 함수를 쓰면 헤더만 딱 읽어드려요. 그래서 그 읽은 거를 갖다 HDR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헤더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헤더가 있는데 이제 헤더 중에 info HDR 이렇게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VCF 파일에서 헤더 부분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NS, DP, DB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첫 번째 두 개는 숫자인데 한 개짜리 숫자는 한 개가 나온다. 1이라는 한 개짜리 숫자, 인테자 숫자고 세 번째 거는 이제 플래그이다. 플래그니까 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써 있으면 이제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DB라는 게 나타나면 숫자가 아니라 값을 어떻게 주어주는 게 아니고 제로잖아요. 플래그이고 DB라는 것이 표현이 되면 나타나면 써 있으면 그거는 DBSMP가 있는 거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 요 세 줄을 읽은 것이 헤더 중에서 info잖아요. info. 그래서 그게 info HDR 이렇게 한 거죠. 스캔 헤더 해서 읽은 헤더 중에서 info 해당하는 거 세 줄이 나오는 거. 이 세 줄은 바로 이제 요 세 개의 일종의 그 태그를 풀어준 거죠. 반면에
그 Gno HDR을 하면 여기 그 다음 명령어가 Gno HDR이잖아요. Gno HDR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요 포맷 필드 요 부분을 이제 그 파싱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Gno HDR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 그 지오타입 필드 인포 포맷 필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GTCQ, DP, HTTP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잘 그 정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GT 이렇게 어떻게 될까? 없네. 달러 GT가 아니죠. 달러가 아니고 여기서 첫 번째로 하면 GT가 되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GT라는 로 네임이니까 GT로에 타입 이렇게 하면 스트링 이렇게 하면 네, no names 네, Gno HDR 그 HDR에 요 포맷 필드에 no names들이 이렇게 나오죠. 12개의 네임스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다양한 기법을 써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와 헤더에 대해서는 인포와 Gno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이 ID는 로네임이 되고 그 다음에 넘버 타입 디스크립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 개는 이제 컬럼이 돼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가 된다. 그게 이제 그 스캔 VCF 헤더라는 함수가 해주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그 헤더의 메타에 또 메타 이런 게 있어요. 메타 HDR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이상하게 나와요. 메타와 컨티그 두 가지가 있네요. 그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메타고 두 번째 거는 컨티그다. 그래서 뒤에다가 달러 메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 컨티그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메타라는 건데 거기 안에는 이제 뭐 파일 포맷은 VCF 버전 4.1이고 파일 데이트는 2011년 11월 2일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는 빌드 37 뭐 이렇게 있죠. 페이징 파셜 페이징을 아까 이제 해프로타 페이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안 된 애들도 있고 된 애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오는 것들이냐, 이것들은.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헤더에서 보면, 헤더에, VCFR 헤더 파트를 보면은, 맨 위에 이제 인포도 아니고, 아까 인포도 아니고, 포맷도 아닌,
이런 부분 있죠. 파일 포맷, VCF 버전 4.1, 파일 데이트, 소스, 레퍼런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바로 여기 써 있죠. 요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바로 저런 이제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컨티그라는 게 나오죠. 컨티그. 이 컨티그들은 이제 지금 바로 요거죠. 메타에다가 달러 컨티그를 한 거. 요것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맞아. phasing equal partial. 이렇게 요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phasing partial. 그래서 그 다음에 info는 아까 info HDR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format은 진호 HDR로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든 라인이 다 메타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 메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메타의 컨티그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인포나 진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헤더 부분을 완전 조국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VCF 파일을 이제 헤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걸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진호 타입을 실제 이제 데이터 뽑아야 되는데 이거 다 뽑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특정 리전만 이제 뽑기 위해서 PV1, 그 다음에 2, 3, 이 세 개의 주인의 위치에 대해서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ORGDB HS 양떨어진 데서 심벌을 이렇게 줬을 때 그때 이제 앙뜨려진 아이디를 뽑는 거예요. 앙뜨려진 아이디. 이것을 그래서 진아이디 하면 세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TRPV 1, 2, 3에 대한 앙뜨려진 아이디가 넣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TXDB에서 좀 전에 얻은 요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앙뜨려진 아이디 가지고 그 위치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진행된 그 위치를.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레인지가 이제 얻어지면 그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VCF 파일에서 읽어드리겠다. 를 쓰게 되면 전체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부위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레인지는 여기고 인포는 DP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노타입에서는 이 두 가지 필드 CPD와 GT 이런 걸 뽑아서 뽑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가 여기 세팅이 되면 그 파라미터를 리드 VCF에다가 넣어주면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해당하는 그런 것만 그 VCF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TXDB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뭐냐면 TXDB에서 사용하는 그 염색체 이름이 이제 그 시퀀스 염색체 이름이 그 UCS 지놈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CHR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어요. CHR17, CHR12 이런 식으로 12번 염색체 앞에 CHR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번호가 써 있는데 반해서 NCB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TXDB에 있는
이 TXDB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보시다시피 UCSC 지원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UCSC, HGS19.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용했던 VCF 파일 자체가 이제 아까 VCF 파일 좀 들어봤었죠. 이 VCF 파일에 보면은 염색체 이름이 17 이렇게 나와요. CHR 17이 아니고 VCF 파일을 바꾸려면 이제 이것도 필요한 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오히려 TXDB 자체를 바꿨습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고 그냥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그 다음에 Granges를 그건 GNRNG 이렇게 해보면 이제 TRPV7 해서 CHR 17 이렇게 나오죠. 앞에 CHR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VCF랑 조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명령을 써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시퀀스, 그러니까 이 심볼을 바꿔줘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는 이제 GNRNG 이렇게 해보면 17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떤 건 똑같은데 앞에 CHR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아주 이걸 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합니다. 번거롭죠. 그래서 지노믹 레인지가 정해졌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람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파람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레인지에 해당하겠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스캔 VCF 파람 VCF를 이제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뭐냐? 레인지는 이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위치가 레인지죠. 레인지가 이제 한 가지 엘리먼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줬다 이거죠. GNRNG라는 거를 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픽스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픽스드 필드는 지금 이 앞에 이제 ref라든지 alt id까지 포함되나? 이 앞에 필드들은 필터까지는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필터 여기까지는 이제 세상 없어도 딱 모든 값이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포나 포맷 인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포 필드가 올 거냐가 정의가 되는 것이고 포맷은 이제 뒤에 샘플 여기 지금 샘플이 하나밖에 없지만 샘플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샘플별로 실제로 이제 지노타입 값이 주어질 텐데 거기 어떤 순서로 어떤 값들이 써질 것이냐를 이제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베리언트마다 다른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베리언트는 포맷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베리언트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DP가 위에 없는 게 있고 HDP가 또 위에 없는 게 있고 HQ나 RB 이런 건 다 있죠. 그래서 두 가지 DP나 HDP가 두 번째 베리언트에는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리언트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맷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포맷이 역시 모든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fixed는 all이에요. all.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이 필드들은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info 필드에서는 DP만 뽑겠다. 진호라는 건 이제 요 같은데 여기서는 GT와 CPD를 뽑겠다. 그리고 샘플은 뭐 모든 샘플 이렇게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가 이 VCFR을 읽을 때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위만 이거 해당하는 것만 이제 슬라이싱 해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면은 이제 그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그 VCF 파일에서 그 해당하는 파트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VCF 딱 쳐보면 405개의 베리언트가 읽어졌죠. 그래서 로레인지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5개의 메타 칼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픽스드에서 얻어본 거죠. 레인지, F, 얼트, 펄, 필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 두 가지는 레인지로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네요. 아이디가 빠졌네. 아이디까지 크롬 포지션 아이디까지가 하나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레프, 얼트, 펄, 필터 이렇게 해서 되고 그 VCF에다가 인포 이렇게 주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인포 필드에서는 DP만 달라고 했잖아요. 그 DP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VCF 파일이니까 그 파일에 헤더 이렇게 주면 헤더 부분만 이제 아까 우리가 스캔 헤더 한 것처럼 스캔 VCF 헤더에서 얻은 거랑 비슷한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호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row ranges VCF 이렇게 하면 405개 중에서 각각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는 진호의 포지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된 형태의 이제 RS 넘버가 있으면 RS 없을 때는 이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인지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색체 이름 시작과 끝 똑같죠. 이게 이제 S&P일 경우 그렇지만 이제 뭐 인델일 경우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스트랜드는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디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레프, 얼트, 퀄리티,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텍스트 파트에. 그 다음에 이제 info VCF 그러면은 인포 필드에서 뽑힌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뎁스인데 첫 번째 거는 39고 그 다음 세 개는 뎁스가 없고 3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진호 탑입 문제 알고시고요. 진호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GT와 CPD가 있다. 그래서 달러 GT 이렇게 하면 405개에 대해서 진호 탭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GT가 있었고 CPD가 있었죠. CPD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PD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VCF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거의 끝나갈 때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fixed라는 명령을 주면은 반대로 이제 fixed 이렇게 해서 VCF 하면 레인지 파트는 빼고 나머지들만 이제 나오겠죠. 레퍼런스 알릴과 얼트 알릴, 퀄리티, 필터 이런 부분들만 이제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CF 파일을 헤더 부분 따로 있는 스캔 VCF 헤더 해서 이제 헤더 부분만 따로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냥 read VCF 해서 통째로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read VCF하고 이 스캔 파람을 줬는데요. 스캔 VCF 파람 이거 줬는데 이걸 안 주면 VCF를 통째로 읽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VCF all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read VCF file 이렇게 주면요, 통째로 다 읽어요. 다 읽었는데 이게 이제 좀 양이 되겠죠. 그래서 VCF all 그러면은 174,744개예요. 스캔 파람으로 해서 특정 유전자, 3개 유전자만 우리는 지금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만 딱 이렇게 리스트릭트 하면 상당히 이제 작은 내용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그냥 통째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통째로 읽어드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174,000 라인이 한 번에 딱 익혀질 수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위치를 이제 찾아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노믹 레인지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로 레인지하고 오버랩되는 걸 찾아서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뭐 한 번 읽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을 거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어차피 다른 거 필요 없고 특정 리전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읽는 게 빠르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 read VCF 뒤에다가 이렇게 파람을 넣어주면 그 파람 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정의했던 3개의 유전자에 대한 지노믹 레인지가 있잖아요. 이 지노믹 레인지가 있게 되면 VCF 파일을 그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위만 빨리 선택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폴더에 가보면 이 VCF 파일도 있지만 그 같은 이름 뒤에 TBI라는 것이 들어있죠. 이 TBI는 상당히 작은 파일이에요. 사이즈가 지금 VCF 파일의 한 10% 정도, 1% 정도 되죠. 1% 정도 되는데, 이 파일이 뭐냐면 이 TBI가 인덱스 파일이에요. 인덱스 파일. 이 파일이 있으면 이제 VCF 파일 뒤에다가 딱 TBI 붙였으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요게 있으면 내가 특정 지노믹 좌표를 원하면 그거가 이 VCF 파일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줄로 점핑 해가지고 그 부분만 싹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인덱스가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VCF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해주는 그런 인덱스가 있어야만 이 TBI 인덱스가 타빅스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것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 스캔 VCF 파람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특정 부위만 빨리 뽑아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뭐 VCF 파일 하나만 갖고 할 때는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유전자가 지금처럼 3개 유전자가 있어요. 몰려있는 3개 유전자가 있는데, 그 3개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뭐 몇백 개의 VCF 파일 또는 뭐 몇천 개의 VCF 파일을 뒤져가지고 어떤 지금 형태의 상황인지, 지노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서머리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각각을 하나씩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인덱싱이 되어 있으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빨리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VCF 파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TXDB 이용해서 CDS에 있는 거냐, 아니면 뭐 OR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애노테이션은 지노믹 모델하고 비교해서 TXDB에 있는 모델, 유전자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코딩 베리언트냐, 아니면 Y' UTR이냐, 스프라이스 사이트냐, 인트론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all variance 이런 식으로 자, all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all 치면 all 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지노믹 레인지가 주어지고요. 그 레인지가 그 보기가 이제 이게 뭐 어떤 로케이션이냐 이거죠. 3'이냐, 프로모터냐, 코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스타트 위치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나요? 또 보면은 이제 쿼리 아이디 몇 번째 베리언트가 나오죠. 그 위에 이건 다 같은 베리언트인데, 같은 베리언트에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멀티플 스플라이싱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전부 TXID가 같네요. GIP가 같은 진의 여러 가지 멀티플 스플라이싱 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주인이라도 근데 이제 이게 유전자 위치 다르면은 이제 베리언트가 오버랩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얼터 스플라싱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석이 똑같죠. 다 똑같은 3' UTR에 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유전자에서는 뭐 프로모터에 해당하는데 어떤 유전자에서는 5' UTR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 경우가 지금 그러네요. 이것들도 지금 보면은 같은 405번, 아이고, 405번 베리언트인데, 위에 두 개는 이제 같은 트랜스크립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가지 트랜스크립트네요. 둘, 하나, 둘 해서. 세 가지 트랜스크립트에 이제 매핑이 되는데, 위에 두 개는 그 같은, 베리언트가 5' UTR이 될 수도 있고, 프로모터가 될 수도 있고, 프로모터에서도 이제 이게 잡을 수가 있고, 또 프로모터나 5' 이런 식으로. 프로모터는 이제 뭐 업스트림으로 얼마, TSSR에서부터, TSS에서, 트랜스퍼 스타트 사이트에서부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5' UTR에 있는데 멀지 않으면, TSS에서 멀지 않으면 프로모터로도 인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mcars gid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gid 칼럼 이거죠. gid 칼럼만 뽑아서 그것을 이제 그 스플릿을 했네요. 스플릿을 쿼리 아이디로 스플릿을 해서 개수를 셌네요.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건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이 올에서 이 뒷부분을 보려면 이제 메타 칼럼이죠. 메타 칼럼의 달러의 gid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뒷부분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쿼리 아이디 부분만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gid와 쿼리 아이디를 스플릿을 했네요. 스플릿 mcars 올 달러 gid mcars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쿼리 아이디별로 gin 아이디를 쪼개는 거예요. 이런 편리한 함수가 있네요. 그 gin 아이디가 굉장히 긴데 그 gin 아이디를 쿼리 아이디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세플리를 통해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이게 405번 베리언트인데 405번 쿼리 아이디가 405번이니까 이 베리언트 얘는 암때려진 아이디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죠. 16, 25, 41, 41. 그러니까 같은 암때려진 아이디. 하나에만 이제 한 진에만 이제 매핑이 된 거죠. 이것도 한 진에 매핑된 거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다 한 진에 매핑이 됐네요. 지금 근데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이제 230번째 거는 두 가지 84690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유전자에 매핑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두 유전자가 뭐 프로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찾는 방법이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이 스플릿한 것을 세플리로 세플리 줘가지고 세플리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펑션 x인데 x는 랭스 유니크 x 랭스가 1보다 크면 이제 여러 개 매핑된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개 매핑된 거냐 아니냐 값이 나오겠죠. 폴스는 이제 매핑이 여러 개 안 된 거고 싱글은 여러 개 매핑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레이터 1이 아니라 그냥 리턴하면 몇 개가 매핑되는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한 개냐 두 개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또 테이블을 하면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나오죠. 네, 38개의 베리언트는 2개의 유전자에 이제 중복된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겠어요? 스플릿을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했네요. 쿼리 아이디를 주인별로 스플릿했어요. 그러면은 각 주인당 이제 몇 개의 쿼리 아이디가 들어가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 어떤 베리언트는 한 진에 들어갈 때 뭐 인트로로 들어가고 또는 뭐 프로모터로 들어간다고 아까처럼 그 파이프라인 UTR로도 들어가고 또 프로모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같은 그 유전자지만 저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트랜스크립트가 얼턴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그 한 번에 그 한 베리언트가 한 진에 대해서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 반개하는 거죠. 이걸 한번 이렇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릿만 이걸 해보면 그걸 지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8460이라는 유전 진에는 지금 베리언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229가 2번 나오죠. 230도 2번 나오고 231 2번 나오고 이게 나온 건 2번씩 나와요. 물론 한 번씩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7442에는 굉장히 많은데 상당수가 이제 중복이 됩니다. 60번이라고 나오죠. 네. 우리가 몇 개의 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세플리 각각에 대해서 세플리로 유니크한 걸 계산해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심플리파이 되죠. 유니크한 것들만 나오죠. 똑같은 게 여러 번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이 사람이 이제 IDX를 받았네요. IDX라고 받고 그 IDX를 또 이번에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개수를 계산한 거죠. 세플린 IDX 랭스 이렇게 하면 각각의 길이가 나옵니다.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하나, 195, 196, 둘, 뭐 이런 식으로 베리언트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IDX에 대해서
names에서 function 아주 복잡한 이런 함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각 주인별로 이 스프라이트 사이트, 뭐 인트론 이런 거에 따른 개수가 나오네요. 아주 멋있는 테이블이 나오네요. 자, IDX에 네임을 하면은 이제 진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임스 IDX 이렇게 하면 진 이름이 나오는데 꼭 각 이름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mcars 올의 진 아이디가 nm에 있는 경우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있는데 모든 게 있을 텐데 지금 all gene id는 이게 지금 전부 NM에 있는 걸로 제가 지금 sorry NM이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세플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첫 번째 진 세플리니까 첫 번째 125 14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NM이 첫 번째는 12544 첫 번째 유전자의 그 값으로 들어가서 이 진 아이디가 첫 번째 유전자에 해당하는 것들만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컬럼은 쿼리 아이디와 그다음에 로케이션 두 컬럼을 뽑아서 그걸 D라고 놓고 그 D에 대해서 duplication 되지 않는 애들만 뽑는 거예요. duplicated 하면은 이제 만약에 똑같은 라인이 두 번 나오면 두 번째 거는 이제 false가 되거든요. true가 되거든요. duplicate 됐으니까 첫 번째 거만 킵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만 킵해서 그것들에 대한 로케이션 정보를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나와요. 아주 대단한 함수를 만들었네요. 유전자별로 얼터 스플라이싱을 이제 무시한 상태에서 그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베리언트 개수를 셌습니다. 코딩, 근데 뭐 보다시피 코딩은 이제 좀 적은 편이고 인트론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뮤터도 좀 있고 스플라이스 사이트도 아주 극소수가 있네요. 스플라이스 사이트에 있게 되면 스플라이싱에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적게 이건 지금 정상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함수가 굉장히 팬시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플리를 해서 names idx에 대해서 세플리를 취하니까 이 진 이름이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첫 번째 1, 2, 5, 6, 4, 4. 여기 그러니까 NM이 펑션 NM이었어요. NM이 하나씩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쿼리 아이디와 로케이션 그 두 가지 필드만 뽑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D라는 거는 일종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 로케이션만 이제 뽑아가지고 로케이션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한 칼럼의 값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 칼럼이 얻어지는데 이게 세플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똑같은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나오면 이렇게 옆으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형태로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만 해본다면 D는
all mcals 올해 달러 $G 퍼센트 1 어디에 있느냐 1 25 25 144 125 144 안에 125 144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거다 이거죠. 그리고 C는 쿼리 아이디와 로케이션 두 가지 필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D 이렇게 보면 지금 쿼리 아이디와 로케이션 두 개를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VCF 이렇게 보면 VCF가 아니고 뭐였죠? VCF에 우리가 mcals VCF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VCF에서 얻어올 수 있는 이런 이게 아닌가? 로케이션 이거는 이제 픽스드에 해당하는데 all이죠. sorry. all. 이거는 이제 range고 그거 갖다 우리가 이제 annotation 한 all을 쳐보면 all에 지금 이쪽 mcals 부분이죠. location, locstart 이 부분이 이제 mcals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query id와 gene id, location과 query id를 query id별로 이제 어떤 로케이션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이제 뽑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ne id가 154일 경우에 query id 컬럼하고 로케이션 컬럼을 뽑아왔어요. 사실 제가 query id는 이제 필요 없는데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D를 쳐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중복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중복되는 것을 이제 duplicate D 이렇게 보면 duplicated D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거는 false예요. 맨 첫 번째 건 duplicate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duplicate이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26개가 하나는 한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위에 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false, true. 그래서 전부 이제 프로모터만 하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모터 하나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D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144로 하지 말고 맨 끝에 있는 84690으로 해서 이거는 D6라고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D6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뭐 인트론도 있고 프로모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D6에 대해서 duplication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false. 왜냐면 지금 보면 query id가 210, 211,
서로 이제 베리언트가 다르죠. 다른 베리언트니까 쿼리 아이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들은 다 뭐 유니크하잖아요. 그게 다 false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얘만 이제 true를 하는 거죠. 앞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 앞에 거랑 똑같고. 그런 식으로, true들이 껴있어요. 그 애들은 이제, 바로 앞에 거랑, 듀플리케이션이 되어 있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저게. 그래서, 제거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 true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껴있어요. 다섯 개 껴있으니까 37에서 32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2개가 37에서 8, 9, 40개니까 35개가 남겠죠? 여기 보시면 19에다가 5 더하고 11을 더하면 40개가 되죠. 그걸 false 이렇게 하면 이제 duplication 되지 않은 애들만 남겠죠. 그래서 mcars d6 달러 location 이렇게 하면 로케이션이 이제 duplication이 안 된 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트론, 뭐 파이프라뮤티얼, 그 다음에 프로모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테이블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테이블 하면 이런 벡터가 나오죠. 근데 이 벡터가 이게 이제 셋플레이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이 벡터들이 한 벡터인데 이 벡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묶어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져요. 셋플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notating 요 BEP 패키지 이 부분은 이제 이걸 깔아야 됩니다. 깔게 되면은 이제 앙상블 BEP를 통해서 그 앙상블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베리언트 정보를 VCF 파일에서 우리가 읽었던 405개죠. 우리 경우에는 그걸 보내가지고 그걸로 애노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테스트에다가 VCF를 써놓고 템포를 빨아 쓰는 거죠. 쓴 걸 가지고 앙상블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이 앙상블에서 애노테이션을 해서 이 애노테이션 앙상블 VP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웹 서버에서 직접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앙상블 VP 쓰면 컨덕터 말고 여기 베리언트 이펙트 프리딕터 앙상블 너무 빨리 왔네요. 잠깐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앙상블 VP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 앙상블 페이지 있죠? 앙상블 베리언트 이펙터 프리딕터 베리언트 이펙트 프리딕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옵니다. 여기서 론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HG19이잖아요. 그러니까 GR37이니까 요거 GR37 사이트로 갑니다. 기본이 38이기 때문에 37 사이트로 가서 호모사피엔스 해놓고 자바이드 정당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VCF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요. 업로드해서 런하면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앙상블. 이거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면 이런 거 다 깔아야 돼요. 설치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 툴도 설치해야지만 이런 DB까지 다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그 양용량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웹에서 돌리기 때문에 비교적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제 베리언트가 몇 개 안 되는데 405개 되는데 그걸 다 깔려면 그것도 상당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돌리고 나면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요 GR로 받게 되고 그 받은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이게 이제 뭐 스플라이스 리전이냐 뭐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 임팩트가 나와요. 로우냐 모디파이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로우라는 거는 이제 이 베리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펙트가 그 유전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낮다. 그런 뜻이고요. 모디파이어는 이제 이게 코딩 베리언트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주로 프로모터 부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디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컨덕터에서 있는 로켓 베리언트라든지 이런 함수들이 이제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정보만 주는데 그거에 퀄리터티브한 그런 정보는 이제 주지 않는 데 반해서 이 앙상블 BEP는 이제 이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도 그 엑선 인트론 뭐 이런 정보들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고 또 파퓰레이션, 다른 파퓰레이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웹 페이지에 가보면은 여기 있네요. 프리퀀시 데이터 파트가 있어요. 여기 체크를 해주면 옆에서는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뭐 EXAC라는 그 엑솜 애그리게이션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엑솜 데이터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퓰레이션별로 그 각 베리언트가 어떤 프리퀀시가 가렸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정보랑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ESP는 이제 이건 NIH에서 하는 그 NHLBI 거기에서 하는 그 엑솜 시퀀싱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있는 파퓰레이션하고 또 비교해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1000 지점에 있는 여러 이제 그 파퓰레이션들하고 비교해서 알려줄 것이 알려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오 컨덕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파워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